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몇 차례의 계엄령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뚜렷한 계엄 상황 몇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계엄령 선포는 국가가 비상에 처했을 때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겁니다. 헌법의 효력을 일부 중지시키고 군사권을 발동해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 긴급권이죠. 그런데 과연 한일협정을 둘러싸고 반대 의견을 냈던 학생들을 상대로 계엄령까지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다소 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6.3 계엄령 당시 그걸 통해서 국정의 주도권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본 6.3 사태의 책임을 김종필 씨 하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다 같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까? 김 의원, 그 비굴하게 사안의 핵심을 그렇게 비껴가지 말아요. 비굴하다뇨? 지금 어디다 대고 망발을 해야 되는 거요? 당의장이었던 김종필 씨 하나만 보내면 됐지. 그럼 줄줄이 굴비역듯이 골로 보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누굴 염두에 두고 그런 소리 하는 거요? 꼭 집어서 누구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김종필 씨하고 손발 맞춰가면서 한일 회담을 진척시켜온 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알아서 처신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만 가깝게도 누가 안 되는 겁니다. 학생들의 한일 회담 시위와 야당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던 박정희. 곧 전국 수습을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했지만 김종필 의장 하나를 내보내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이른바 주륜이 비주륜이 하는 당내 주도권 싸움만 치열해지고 있었다. 이런 한심한 놈들! 도대체 여당 인사란 사람들이 오히려 각하께 부담 주고 있다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각하, 뭔가 새로운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후락 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입에서 뭔가 강력한 조치가 나와주길 기대했던 모양이다. 그래, 조치가 필요하지.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 예? 무슨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대변인 시켜서 총재 사임서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해. 예? 비상계엄 선포하고 김종필이를 미국으로 보냈지만 얻은 게 뭐야? 할 만큼 해봤는데도 성과가 없으니 이번에는 내가 옷을 벗을 차례 아닌가 말이야. 각하, 그건... 아니야. 주륜이 비주륜이 하는 싸움이 자유당 망하기 직전의 꼬락서니하고 다를 게 없어. 여당 총재로서 이런 꼴을 해가지고서야 어디 국민들 볼 낯이 서겠어? 각하, 차라리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각하께는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힘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누가 모르나? 그래서 총재직을 사퇴하겠다는 거잖아. 국민에게 직접 다가서는 겁니다. 국민에게 직접 다가선다? 어떻게? 야당과 학생들 그리고 당내 일부 인사들의 횡포 때문에 고충이 적지 않다.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직접 털어놓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국민들의 반응이 나오면 그게 바로 각하에 대한 재신임이나 마찬가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각하께 책임을 물을 만한 국민들이 몇 %나 되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총재직을 사퇴하겠다는 것이었을까? 아무튼 이 문제는 당내 인사들의 적극적인 만류로 유야무야 된다. 물론 6.3 사태에 따른 책임 공방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었다. 헌정이 불안정한 상태보다는 오히려 계엄에 의한 사회의 안정을 바란다는 서민 대중의 많은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계엄령 해제에 앞서 앞으로 다시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확실한 대책과 보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6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에 자진 출석해서
시국 수습에 관한 대통령 교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그해 7월 29일 자정을 기해 계엄령은 해제된다. 대부분이 학생인 계엄사범 174명 구속, 시위 중 부상당했던 건국대학교 학생 치료 중 사망, 인권에 관한 건의서를 배포한 이병린 대한변호사협회장 구속. 6.3 사태는 과잉 진압과 그로 인한 학생들의 상처, 정치권의 혼란과 민주주의의 후퇴 등 상처만 남긴 정치 이벤트로 끝이 났다. 상처뿐인 영광. 그렇습니다. 한일협정을 반대하며 불거진 6.3 학생 시위를 계엄령으로 해결한 박정희 정부. 결국 혼란은 어떻게 수습을 했지만 얻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상처와 혼란 속에서도 한편으로 군사정부는 조용히 추진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월남 파병이었죠. 예, 각하, 국방장관입니다. 지금 말입니까? 예, 곧 출발하겠습니다. 김성은 국방장관이 박정희 대통령의 호출을 받은 것은 1964년 5월 어느 날이었다. 청와대에는 이미 브라운 미국 대사와 하우즈 유엔군 사령관도 와 있었다. 브라운 미국 대사가 이 존슨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왔어. 이것 좀 열어봐. 예. 아니, 이건 월남에 대한 미국 정부의 원조 요청 공문 아닙니까? 이 미국 정부가 이동 외과 병원에 근무할 한국의 의무 요원들을 보내달라고 하고 있어. 박정희 대통령 각하, 월남전은 유감스럽게도 자유진영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공산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월남전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그러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이해하시고 건설 공병단 1개 대대와 의무 지원단을 파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회란 말이야. 각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오, 이 브라운 대사. 한국군은 전쟁을 직접 전투를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친서에서 보셨다시피 파병을 요청한 병과는 비전투 요원입니다. 이 브라운 대사께서는 참전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 공병이나 의무대는 적군이 공격을 해도 가만히 앉아서 이 총을 맞고만 있어야 한다는 거요? 저는 국회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면 비전투 요원을 파병한다는 명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서기 1850년까지 약 1000년간 중국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 당시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먼 남쪽이란 뜻으로 월남이라고 불렸다. 지금은 베트남으로 부르는 게 옳지만 우리 방송에서는 1960년대 우리식의 정서에 맞추어 월남으로 부르기로 한다. 사실 월남 파병 문제는 당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1961년 11월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만났을 때 나온 것이었다. 그때 이미 월남에 파병할 용의를 먼저 꺼냈고 다음해 5월 11일에는 10여 명의 장교단을 월남으로 보내 현지 정세까지 시찰했다. 그리고 1963년 7월 초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군 수뇌부와 이런 얘기를 나눈다. 월남 정세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아무래도 이대로 가다간 공산화될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는 그 주변 국가들도 온전치 못할 텐데. 예, 그게 문제입니다. 태국이나 주변 국가들도 위험해질 것이고 우리 안보까지도 영향을 줄 게 뻔합니다. 이걸 미국이 모를 리 없을 테고, 만약 미국이 우리에게 병력 파견을 요청해 올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 쪽에서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절한다면 주한미군을 빼내가려 할 겁니다. 그렇구먼. 미국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다고 우리가 서둘러서 파병을 해주겠다고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뭔 말이요, 이 민장군? 공짜 지원은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요청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겁니다. 1964년 3월 김종필 공화당 의장은 월남을 방문해 실력자 구엔칸 장군에게 파병 용의를 전했다. 이 무렵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 대사를 지내 현지 사정에 밝은 최덕신 서독 주재 대사를 워싱턴으로 보내 미국 정부의 고위층과 접촉하게 했다. 최 대사는 월남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미군 전투부대가 파견돼야 하며 그럴 땐 한국군도 동참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 군의관 19명, 통역 3명, 간호장교. 이 정도면 됐구만. 그런데 우리 군이 가서 주둔을 하려면은 경비가 들어갈 텐데. 국방장관, 이 문제는 어떻게 협상되고 있는 거야? 예. 장비와 시설, 보급, 급식에 대한 모든 지원 일체를 미국에서 부담합니다. 장병들의 봉급과 출장비, 취사도구 등은 우리 정부가 맡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참전해주면은 미국에서도 흡족해 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니. 물론 전세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호전되지 않는다면 우선은 이 정도를 받아들인 다음에 전투부대를 요구할 것으로 봅니다. 바로 그거야. 인자나 나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만. 예. 그래서 말씀인데 현지 사정도 파악할 겸 해서 월남에 사람을 좀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사람? 마침 합참 정보국장 강기천 해병소장과 기획조정관 장우주 소장이 이스라엘 외무장관 골다 메이어의 초청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문 후에 돌아오는 길에 월남에 다녀오라고 일러두면 됩니다. 사이공의 탄손루트 공항에서 한국군 장성을 맞이한 사람은 훗날 대통령이 된 티우 장군이었다. 티우 장군은 장우주 장군을 전선으로 안내했다. 저 교랑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흘 전에 적의 공격으로 파괴됐습니다. 주요 보급로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꽤 큰 교량인데 하루빨리 복구가 돼야겠군요. 우리는 지금 그럴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한국군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한국군의 야전 공병단이면 저 정도는 이틀 안에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시급합니다. 전선에 투입되는 군인들의 훈련도 부족합니다. 기본 사격술만 익혀서 내보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파월한 장면들은 전투병과가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의무대대와 태권도 교관만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강기천 장군은 칸 장군과의 환담을 갖는데 월남 정부는 한국군 전투부대 지원을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고려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요청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전투부대 파견을 고려할 용의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전투부대를 파견한다면 그 병가와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규모까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방부에서는 언제든 이런 문제를 고려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는 게 좋겠지만 말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미국에 보훈하고 국제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이게 바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월남 파병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은 이 명분을 또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합니다.
경제 재건과 연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월남 파병으로 인한 우리 쪽에 적지 않은 희생도 있었고 미국의 용병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